안녕하세요. 역삼동대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1순위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초 이 아파트의 경매가 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 되지만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경매는 중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 추심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경매가 정지가 되었고 몇 개월간 경매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전 회차에 경매가 낙찰이 되었는데 허가 결정이 나지 않다 보니까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지 두려움이 있어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이제 3회차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로 NPL을 통한 이 아파트 채권을 매입하려는 무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공통된 의견으로 전부 다 6억 정도의 매수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권을 매입하고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매입 원가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때 유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지론처럼 얘기하는 유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한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급이 정말 빠르다는 점에서 방어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방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이고 낙찰이 되면 재매각을 통해서 엑시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낙찰이 되는데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게 되면 저희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입찰 참여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 물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경매 물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될 것입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값으로 떨어진 경매를 입찰을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낙찰이 되어야지만 채권이 회수가 되는 것이고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손실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방어 입찰을 통해서 즉시 환가 가능한 아파트를 입찰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예상이 들어요. 경매 법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날 주차할 것도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일날 수표를 뽑고 이런 행위들은 하루 전날 해놓으신 게 낫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개인 회생 그것으로 인한 매각 허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어 입찰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한 주택들은 환가성이 거십니다. 결국 부동산을 에이시트 못하면 내 돈이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NPL 통해서 만약에 유입을 한다면은 아파트 같은 유동성이 있는 부동산 이외에는 유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경매를 하시기 전에 경매 당일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경매 당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사람이 왠지 많을 것 같아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금 9시인데요.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하루 전날 입찰 보증금 수표도 미리 발행을 해놓고 입찰표 작성도 웬만하면 하루 전날 적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일날 적으면 무언가 실수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 모든 것을 맞춰놓고 당일날은 그냥 입찰 봉투에 입찰표를 넣고 제출하는 것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당일날 수표를 뽑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틀린다든지 이러한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치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하루 전날에 준비를 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제 3자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낙찰자의 잔금으로
배당이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 물건은 다른 아파트 NPL보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매각기일 며칠 전에도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의 송달 유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 송달을 통해서 공시 송달까지 거쳐서 실제로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매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에 사건이 진행이 되는 송달문을 직접 받지 않고 전달만 된다 하더라도 집에 송달만 되어도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모든 서류를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라든지 채권 추심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경매 개시 결정문을 직접 수령해서 송달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문서들은 도달만 되어도 송달 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작년 여름에 계약한 물건이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낙찰이 되었는데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서 경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경매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재경매가 되었고 다시 입찰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가의 30% 차감된 가격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큰 하자가 있지 않은 건가? 왜 기각이 되었을까?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경매법정에 전화를 해보니 엄청난 매수 예정 입찰자분들이 전화를 와서 왜 이 물건이 이렇게 기각이 되었고 2번이나 떨어졌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친절하게도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갔고 그 신청으로 인해서 경매가 기각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 사이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채무자가 저희 쪽에 전화가 와서 이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싶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지 다른 명의로 매수를 한다든지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입찰 보증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총 24명의 입찰자가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였고 결과는 최고가 매수인이 나왔습니다. 아직 일주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후에 최종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바로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배당일날 배당금을 받고 이 물건을 엑시트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NPL 투자는 빈 목적이 아닌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지론으로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NPL 투자의 꽃은 배당 투자이다. 그것 하나만 보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당 투자가 아닌 유입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방어 입찰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이금융권,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이외에 주거용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절대 유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면 그 부동산은 평생 내가 들고 가야 할 짐인 것입니다. NPL 투자는 돈을 일으키켜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절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입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서울, 경기도에 있는 핵심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고 매입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가격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 아닌 배당 투자로 무조건 엑시트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NPL을 매입하고 방어 입찰까지 가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가 왜 유입 투자가 아닌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쉽게 돈이 벌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과 운에 따라서 수익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NPL 투자의 꽃은 배당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꼭 명심하시고 NPL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